오늘은 금정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저희 예전에 실전 5기에서 임장 갔다 왔던 데입니다. 근데 상당히 좀 괜찮았었고, 확실히 현장을 가야 뭔가 해결되는구나 라는 거를 느꼈던 물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물건을 핵심 내용들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물건이고요. 자, 이 물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이렇게 참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는 군포시 산본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금정역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산본동 229-11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토지는 한 필지, 토지 면적은 57평 정도가 됩니다. 자, 건물의 외관 보이시죠? 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요. 건물의 연식은 88년식, 우리 88 올림픽 할 때 준공이 난 건물입니다. 근데 현장을 가보면 건물이 생각보다 엄청 깨끗해요. 건물의 사진을 먼저 한번 볼까요? 건물 얘기 나온 김에 사진 먼저 볼게요. 저희도 현장 가서 좀 놀랐어요. 건물이 지금 이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샤시도 전부 다 교체가 돼 있고요. 건물의 외벽이라든지 이런 컨디션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리고 건물의 주 출입문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교회는 이쪽 지하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도 아마 지금 주택으로 사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경매 정보지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현장에 갔을 때 훨씬 더 느낌도 좋고 건물의 외관도 깔끔했던 물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있죠. 주택의 주 출입문은 이쪽입니다. 여기는 문이 개방이 돼 있더라고요. 그때 현장 갔을 때 개방이 돼 있었고, 여기 지하로 내려가는 교회 문은 잠겨 있었고, 저희는 평일날 갔으니까. 그래서 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서 2층, 3층을 봤는데 2층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2층까지밖에 못 간 게 여기 1층에 주인분이 거주하시더라고요. 1층에 주인분. 2층에서 저희 소리 듣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나가라 그래서 나갔는데, 나가라 그러면 나오면 됩니다. 네. 나오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오면 되니까 그런 것들은 크게 개의치 않으시면 되고, 아무튼 건물은 상당히 괜찮았어요. 이게 지하 내려가는 입구고, 이쪽이 아마 제시의 물건으로 평가된 샌드위치 판넬 사진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자, 여기가 3층. 샤시 전부 다 변경이 돼 있죠. 그죠? 내부 수리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임차인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내부도 깨끗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건물 외부 이렇게 됩니다. 자, 1층의 사진이고, 네, 이게 2층 202호. 우리가 이 임차인을 만났어요. 202호 임차인을 만나서 아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202호 임차인을 만났고, 그리고 이게 3층이죠. 이제 3층은 저희가 못 올라갔어요. 예, 소유자분을 중간에 만나서 소유자분이 빨리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3층은 올라가지 보진 못했고요. 네, 이게 3층 계단실. 예, 3층에는 301호, 302호 이렇게 두 개가 위치해 있죠. 문은 노후가 됐는데 내부는 수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301호, 302호 이렇게 되고요. 물건이 1988년식 건물이다 보니까 도면이 세움터에서도 제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면은 이 감정평가서에서 제공하는 도면으로밖에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세움터나 지자체에 방문을 해도 이 현황도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에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낙찰을 받으면 아마 그 현황을 보면서 도면은 한 번 더 그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물건이죠. 자, 위치는 이렇게 됩니다. 반듯한 필지에 붙어 있는 건물이고요. 여기는 3본 시장 사거리라고 되어 있네요. 하긴 여기 3본 시장 엄청나게 크게 있는 거 아시죠? 맛집도 많던데 3본 시장에. 자, 필지는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가 10억에 감정평가가 되었고요. 지금은 6억 6,100만 원까지 떨어진 물건인데, 이 물건을 저희가 현장 임장을 갔던 이유는 왜 갔냐면 미상임차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상임차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다 미상임차인이죠. 보통 미상임차인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죠? 그냥 경매 정보지 덮어버리잖아요. 머리 아파서. 일단 머리 아프죠. 아마 여기는 우리 회원님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냥 저희 유튜브만 구독하시는 구독자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빠르면 일단 대항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분의 보증금이 있으면 우리는 전부 다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증금 미상 임차인이 많은 물건들도 조사는 해봐야 돼요. 예, 줄 세워서 조사는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 드리기로 하고요. 물론 지금 오픈된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100% 다 얘기는 못 드리지만 제가 최대한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치를 먼저 한번 볼게요. 아무리 미상 임차인이 많고 건물 외부가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위치가 좋아야지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위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위치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물건은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이게 금정역 있습니다. 예, 금정역은 1호선, 4호선 지금은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고요. 향후에는 지금 GTX까지 들어오는 그런 역입니다. 그래서 금정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금정역 역세권 인근에는 지금 개발 계획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거의 이 일대에는 전부 다 개발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런 섹터가 금정역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잡혀 있고요. 지금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네, 속도가 가장 빠르죠. 그래서 아마 저희가 보는 이 물건, 이 섹터 일대가 가장 먼저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잠시 후에 정확한 구획은 아시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드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건물이에요. 이런 도로에 접해 있는 건물이고요. 네, 지하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건물 외관은 이렇죠. 건물 외관의 대리석도 새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샤시 다 돼 있고, 샤시 다 돼 있죠. 다 돼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내부 수리도 어느 정도 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저희가 임차인분하고도 만났는데 임차인분께서도 내부 수리는 깨끗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의 외관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조금만 나가면 여기 부동산이 상당히 많죠. 여기 부동산도 있고, 여기 부동산이 있고, 저희가 이 부동산에 들어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기 사장님한테 이 동네 시세라든지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쭉 나가면 이제 큰 대로변이 나옵니다. 네, 큰 대로변이 나오는데 지금 이쪽이 3본역 시장이에요. 네, 그 3본 시장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 시장에서 저녁을 먹었던 적이 있는데 맛집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금정역입니다. 금정역이고요. 이쪽으로 쭉 한번 가볼게요. 금정역까지도 금방 갑니다. 예, 도보로 5분, 10분 정도면 가기 때문에 아마 이 상업지구는 개발이 안 될 거예요. 이 상업지구로 건너가면 바로 있는 정비구역이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금정역과 가장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금정역 대장아파트가 이 아파트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와 비교를 해서 나중에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어느 정도 가치를 하겠다라는 거는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파트가 지금 금정역 대장 아파트고요. 이 역하고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이 뒤쪽으로 이렇게 나가면 여기 AK 프라자가 있고, 이 아파트랑도 좀 일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치가 괜찮은 초역세권의 아파트이고요. 아무튼 이 아파트는 지금 금정의 대장 아파트인데, 오늘 우리가 보는 다가구 주택은 금정역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고 도보로 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다. 근데 이 앞에는 지금 상업지구로 되어 있어서 정비사업은 불가능합니다. 예, 보통 상업지구는 정비사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비사업은 불가능하고 가장 빠른 게 이렇게 되어 있는 섹터입니다. 지금 이쪽도 정비구역으로 묶여 있긴 한데요.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고요. 지금 이제 아실로 한 번 더 볼게요. 지금 저기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실이라는 사이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실 사이트 다 아시나요? 아실 사이트가 상당히 좀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금정역이 이렇게 있고, 자, 여기 있죠? 금정역이 있으면 여기 빨간색 상업지역 말고는 지금 전부 다 개발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예. 재개발 GTX 금정역 역세권 1구역, 그 다음에 3번 1동 1지구, 3번 1동 3구역, 재개발 금정 역세권, 오늘 우리가 보는 데는 재개발 금정역 3번 1동 2지구. 지금 시공사 선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입니다. 지금 이 진행 상태로만 보더라도 자, 가장 빨라요. 지금 이 5개 구역 중에 저희가 보는 3번 1동 2지구가 가장 빠릅니다. 진행 속도가. 다른 데는 지정됐고 조합 설립 인가, 기본계획 수립, 여기는 시공사 선정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3번 1동 1지구와 2지구가 가장 빠른데 1지구보다 2지구가 조금 더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상으로는 상당히 괜찮고 미래가치 풍부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물건은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이. 지금 우리 11호 대책에서 빠졌어요. 이 지역은. 자, 제가 11호 대책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군포지역은 빠졌으니까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1주택 있는 분들도 요 다가구 주택 취득해도 취득세는 중과는 아닙니다. 취득세 중과는 아니죠. 그러니까 1주택 있는 분들도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일단 미래 가치가 상당히 괜찮은 물건이기 때문에 저는 1주택 있는 분들이 이런 주택에 하나 묵혀놔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이고요. 일단 아시까지 봤죠. 그래서 금정역 역세권 인근에는 이렇게 재정비 사업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정역 인근이 좀 상당히 오래된 노후된 구도심이어서 정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GTX도 들어오면 상당히 교통 여건이 개선이 되는데, 교통이 괜찮은 지역들의 재개발 정비 사업들은 향후에도 충분히 순탄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정비 사업 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위치가 좋은 지역을 먼저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위치가 좋은 지역을 먼저 봐야 향후에 무산이 되더라도 다시 힘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위치를 먼저 봐야 돼요. 이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치 먼저 보세요. 재개발 정비 사업은 상당히 위험 리스크가 있는 투자라 일단은 첫 번째 위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 그나마 나중에 정비 사업이 무산이 되더라도 손해를 최소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1순위로는 위치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경매 정보지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위치까지 봤습니다. 위치 상당히 괜찮았죠, 그쵸? 그리고 건물의 외부 봤었고요. 여기서 정리 한번 하고 갈까요?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위치는 금정역 5분 거리,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고 3분 1동 이지구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네, 다가구 주택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 번째 확인을 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냐면, 재개발 사업지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데 조합원 지위를 양수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합사무실에 유선 연락을 해서 물어보든지 찾아가서 물어보든지 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이 물건은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예, 현장 임장 갈 때 이거 꼭 필수로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확인 안 되면 나중에 현금청산 대상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럼 조합원 지위를 양수받을 수 있는지 이거 무조건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해결이 돼야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 검토를 해보겠죠. 보증금 미상의 임차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전부 다 대항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보증금이 1억이 있다, 2억이 있다 이러면 낙찰자는 전부 다 이분들의 보증금을 떠나야 되는 그런 위험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처음부터 아예 그냥 덮어버리시는 분들이 저는 80% 이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 수강생이나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런 물건들 제가 조사하는 방법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이나 저와 관계된 분들은 아마 이런 물건을 볼 때 좀 상당히 즐기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조사했던 내용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아직 입찰기일이 11월 18일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미상임차인들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두 가지를 발급을 받아봐야 돼요. 두 가지를. 전입세대 열람과 외국인 체류 사실 확인서라는 이 문서를 두 개를 열람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열람을 받아야 되는데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열람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이 두 개의 서류를 발급을 받아서 이 임차인들이 어떤 호실에 거주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게 파악이 된다면 이제 임차인들의 줄을 세워야 됩니다. 아까 저희 아름다운 님이 줄 세우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수강생분들은 이제 줄을 세웁니다. 그래서 101호부터 302호까지 임차인의 현황을 딱 줄을 세워요. 네, 줄을 세워 보면은 분명히 이빨 빠진 게 있습니다. 분명히 이빨 빠진 게 있어요. 이 이빨 빠진 거를 우리는 이제 현장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을 한번 쫙 세워 봤습니다. 쫙 세워 봤는데요. 지금 여기 G땡땡이라고 있어요. G. 여기 G, H, H 이분들은 지금 전부 다 301호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301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개 호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301호만 확인을 하면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301호를 현장을 방문을 해서 임차인하고 대면을 해봐야 되겠죠. 그 정도 배짱 없이는 경매 못합니다. 그래서 301호 임차인하고 대면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제1호 시작하시는 분, 이분도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제1호 시작하시는 분이 지금 이분은 202호에 거주하고 있는 분입니다. 자, 202호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에요. 202호에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앞에 L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 102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302호, 301호, 202호, 102호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102호 있죠?
102호는 또 6,5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이 102호, 이 두 분 있잖아요. 이 두 분은 이 102호 박땡땡 이분과 동거인이기 때문에 보증금 6,500 그냥 지워버리면 돼요. 어차피 이분이 6,500 권리신고했기 때문에 배당받아 갈 거고, 이분이 배당받아 가면은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2명 있잖아요. 2019년 2월 16일 날 L땡땡님, 이 두 분들은 그냥 당연히 딸려 나가야 되겠죠. 예, 임차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세대 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생략. 그러면 2명은 일단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02호. 자, 202호에는 어떤 게 있을까 볼게요. 자, 202호가 여기 202호 있네요. 이 땡땡님. 자, 202호 있고. 그럼 우리는 이 202호 같은 경우에도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은 202호와 301호 두 개의 호실만 확인을 하면 보증금 미상 임차인들은 전부 다 해결이 가능한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정확하게 얘기는 못 드리지만, 우선 저희가 302호 임차인을 만났습니다. 네, 302호 임차인을 만났는데 이분의 임차 보증금이 아마 1억 이상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 가서 조사를 했을 때 그 해당 호실의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가 파악을 했다. 그러면 최저가에서 플러스 알파 하면 되겠죠. 플러스 알파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더하면 이제 원가가 나오잖아요. 원가가 나오는데 이 물건은 우선은 제가 판단을 해봤을 때는 지금 현재 6억 6,100만 원인데 여기서 임차 보증금 2명만 딱 확인하면 돼요. 2명만 확인했을 때 플러스 알파로 이 금액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지금 감정평가 금액이 10억 정도로 나왔는데요. 지금 이 지역 이 금액 훨씬 넘어갑니다. 훨씬 넘어가는 금액이라 6억 6천에서 내가 인수되는 보증금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이 물건은 상당히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증금 미상 임차인은 저희가 얘기해 드리는 대로만 판단을 하면 사실 별거 없어요. 예, 별거 없는 그런 물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제가 또 이게 선순위 임차인 얘기하니까는 엄청 많이 나가시네요. 근데 사실은 경매는 이런 것부터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별로 어렵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만 잘 판단을 해도 시세조사 없이 충분히 수익을 가지고 쓸 물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수강생분들은 이런 물건들을 많이 접근하셔가지고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건물의 등기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문제는 없고 얘는 선순위만 해결을 하면 되는 그런 물건이죠. 줄을 세어보니까 저희 판단은 202호와 그리고 아까 302호였나요? 302호만 아무튼 두 개 호실만 임대료 확인하면 입찰 가능한 물건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202호 임차인을 만났고 3층의 임차인도 만나보려고 했는데 소유자분이 당장 나가라 그래가지고 3층까지는 못 올라가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지금 302호죠. 302호. 네, 301호네요. 301호 임차인분만 확인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크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장 임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느꼈던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은 두 개 호실만 확인하면 지금 이 선순위 보증금 미상 임차인은 전부 다 해결이 됩니다. 전부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이런 선순위 임차인들 거부감 없이 입찰하기 위해서는 배당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배당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경매 정보지에 있는 예상 배당표 있잖아요. 이 예상 배당표도 일부 맞지만 이 예상 배당표가 틀리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배당 계산을 할 줄 알았을 때 이 예상 배당표를 보면서 배당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3번 조합원 지위를 양수받을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가 현장 조합사무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 조합사무실을 방문을 해서 현재 이 군포시 3본동 땡땡땡 번지 조합원 자격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쪽에서는 일단은 다물권자는 아니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서 다물권자란 뭐냐면 이 재정비 사업 안에 다물권자,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부동자를 가지고 있는 자를 얘기하는데 다물권자는 조합원 지위 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물권자인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다물권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일단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는지 한 번 더 무조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물건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다물권자라면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들은 주의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는 7번째 인근의 부동산을 방문을 해봤습니다. 자, 부동산을 방문을 해봤는데 지금 얘가 감정평가 금액이 10억인데
지금 현재 10억 이상의 가치는 있는 그런 물건으로 부동산 사장님도 판단을 하고 계셨고요. 자, 네이버 부동산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이 근처에 물건이 나온 게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처에 물건이 별로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네요. 이 재정비 사업 안에는, 자, 여기 재정비 사업 지역 안에는 다가구 단독주택 물건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현장 가서 열심히 봐야 돼요. 자, 단독주택 8억 7천, 여기는 재정비 사업으로 포함된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면 안 되고요. 자, 이 맞은편 13억, 자, 다가구 주택 이런 데도 지금 재정비 사업으로 포함된 데가 아니죠. 여기가 3분 시장 근처이기 때문에 3분 시장 근처도 정비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 사업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아마 이 지역 이렇게 되는데, 정비 사업으로 묶여 있는 지역에는 전부 다 물건이 나온 게 없어요. 자, 여기는 11억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군포지 3번동 얘도 정비 사업으로 지정이 안 된 데고 11억, 15억. 단독주택 15억에 나와 있네요. 자, 여기 3분 1 재개발 구역 내로 아파트 두 채 받을 수 있는 코너로 가치가 높은 매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토지 면적이 53평이죠. 그렇죠. 53평이 지금 3분 1 재개발 구역 53평이 15억에 나와 있는데, 얘는 아직 진행이 상당히 늦은 지역이에요. 진행이 상당히 늦은 지역인데 15억이고 53평. 자, 얘는 57평에 10억. 나중에,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이런 식으로 보고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 감정가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또 얘기했던 것들은 지금 토지 면적이 57평이기 때문에 아마 아파트 34평짜리는 추가 분담금 없이 한 채는 그냥 받을 수 있을 만한 컨디션이다. 그리고 25평짜리는 두 채까지도 받을 수 있다. 그때는 분담금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사실 미상임 차인도 있고 지금 6억 6천만 원이지만 지금 타이밍에 조사를 해서 입찰 타이밍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현장 가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이 물건 현장 조사 오신 분들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가 최초였습니다. 이렇게 좀 애매하고 꼬인 물건들, 미래가치 풍부한 물건들을 조사를 해야지 진짜 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랑 같이 하시면 저희가 이런 물건들 전부 다 분석을 해드리고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